하림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9%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8%가 반대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자산의 흐름 불명확이라고 표현을 달아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을 분석을 하면서 당분간 위와 같은 메시지를 계속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런 정신은 스캡티시즘의 발로다. 그런 입장에서 원가회계 손익을 분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출은 9,77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9%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원가가 더 좀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조금뿐이 증가를 안 했고 판매관리비가 8.6% 더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11.4%가 감소한 거로 원가회계는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동시에 참고적으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29.6%가 증가를 했는데요. 원가 회계에는 이렇게 기말 재고액이 증가를 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원가 회계는 연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기업들이 이 유혹에 다 빠져드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만 가지고 스루풋을 계산하는데요. 매출 재료비는 29.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이것은 매출 증가율보다 더 증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루풋은 적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스루풋율은 거의 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9.6%가 증가해가지고 TOE 생산성은 0.03포인트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28%가 감소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거의 79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포괄 가공비 재고자산인데요. 하림의 경우에는 포괄 제공 개념이 생물자산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매출 재료비의 증가율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로 일단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1차적으로 이 매출 재료비가 29.8% 증가했고요. 스루풋 환산 재고로도 31.1%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스루풋 손익을 보고서 과연 하림의 병목은 무엇일까? 아니, 무엇으로 정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스루풋 쪽은 병목이 스루풋과 재고를 지배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인데요. 위에 있는 이 재고자산의 흐름, 이런 양식으로 하림은 공시를 해야만이 좀 더 투명성이 높은 것을 입증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WCAI 재고자산이 있는데 분기에는 이 공시를 안 했습니다. 하림은 분기 보고서에 재고자산 명세와 비성분 데이터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공시를 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분기 보고서의 회계 투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의 데이터를 비공개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공개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석을 위해서 WCAI 대신 전체 재고자산 증가액을 적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물자산은 포괄 제공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에 적용한 재고자산은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했고요. 전체 재고자산이 212억이 증가를 했고 생물자산은 42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WCAI 회전율 하락과 스루프율 동일방향 하락은 이렇게 동일방향 하락을 했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합니다. 투명하다 그래도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여기에서는 기존 가격을 하락 인하시켰다기보다는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을 했다,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증은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데이터는 뒤에 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원재료 가격 평균 상승률이 25.25%인데 재료 비율이 69%니까 가격 상승 압력률은 17.4%인데 12.9%밖에 인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 닭 가격이 매우 인상이 되고 최종 소비하는 치킨의 가격은 매우 인플레 됐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하림의 입장에서는 닭을 말하자면은 출고를 하면서 가격은 올렸다 하더라도 오히려 영업이익은 감소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은 매우 높은데 상대적으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좀 느려졌다는 게 좀 문제로 되고요. 또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71.3%면은 매우 경영권 방어선 50%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채권자들한테 버티고 있는지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이런 투명 과정도 이렇게 충분조건 논리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재고 회전율과 스루프율이 동일 방향이면 만약에 그러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 하락과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인상 인하 추론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근거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도 썼지만은 회계는 논리적 사고 연습의 훌륭한 교재로서 도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백한 숫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논리 추적을 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또 회계의 장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확인이 이렇게 확인이 안 되고 모순이 될 때 반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내게 되는데, 현재 하림의 경우에는 1단계 이후로 충분히 입증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결과,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굳이 추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은 생계, 육계, 그 다음에 이제 사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체 에버리지를 때리면은 단순 평균 25.3%가 상승했고요. 제품 가격은 전체 단순 평균을 내보면은 12.9%가 인상이 됐습니다. 당 매입 가격이 인상되고 특히 사료 원료 가격의 상승률보다 제품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하지를 못했다. 낮게 인상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튀김치킨의 높은 인플레를 저희는 느낄 수밖에 없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도 비공개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가공 비율이 35%인데 계속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공 비율이 31%로 떨어졌다, 이렇게 31%를 합리적으로 가정을 해서 역산해서 모두 풀어낸 건데요. 원재료율이 6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뽑아낸 수치들이 되겠습니다. 그 수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원가 재료비는 28.8%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9.6% 증가를 했습니다. PQ 총재료비용의 차이와 그 다음에 재고자산 2단계 검증은 제가 맞춰놓은 수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다만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의 검증은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215억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재고가 215억 원이 증가해야 되는데 212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가량이 현금이 어디로 날라갔는데 어디로 갔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6,600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산식에 의해 가지고 작년에는 일치를 했다면은 올해는 3억 4,100만 원만큼은 불투명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자산이라는 게 있는데 현금 흐름표상 생물자산의 그 증가액은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10억 원이 그 지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재고자산은 10억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42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32억 원이 어디서 굴러 들어왔다 이거죠. 이런 그 차이를 도저히 말하자면 사업보고서는 어디서 32억 원의 그 생물자산이 더 생겼느냐 하는 것을 추적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평가 작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매년 이렇게 그 굴곡이 심하게 이런 갭이 나는데 그 원인을 제 수준으로는 전혀 찾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기와 같은 재고 흐름 프로 형식의 재고자산 명세를 공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꼭 재고자산만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생물자산에서 기초재고 얼마 있었는데 매입한 게 얼마고 우리가 키운 그 생물자산이 그 증가한 게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생물자산이 되면은 많이 키워가지고 양계를 해서 도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재고자산으로 다시 넘어간 그 출고량이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병들어서 폐기를 했다 뭐 이런 것까지 쭉 얘기를 해서 이렇게 그 재고 사항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성분 3분기 내용을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 연간 그 인건비를 보면은 1231억 원이 그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8.1%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직원 수가 3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임금이 4,600만 원 선인데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 수준의 임금 수준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상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한 1조 2,480억 원 정도 할 거다.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이 683억 원 정도 나는데 이 경우 재고가 18% 증가해서 그렇다. 요게 이제 요거나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계획한 것보다 더 벌었으니까 그냥 더 추가적인 매출 노력 없이 1조 2,480억 원으로 그렇게 그 목표를 확정하는 거로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재고가 18% 줄을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90억으로 592억 원이나 크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 문제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매출원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근거대로 쭉 해보면은 1조 9,500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뭐 매번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왼쪽의 표현은 원가 회계가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있다는 거고 그 대안으로서 스루풋 회계를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사고방식으로 연말을 예측을 해본다면은 1조 2,200억이면 충분하다. 그래도 273억 정도는 남는다. 그러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판매 가격은 안 올리더라도 그 6.6회전 그 재고 회전율을 4.4%만 더 증가하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715억 원으로 크게 뛰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재고만 감소하고 매출은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273억 원.
그래서 이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 그 사이에서 그 영업이익 탄착군이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T회계에 의한 판매가격 결정은 코스트 원가 회계에 의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도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키는 목표 달성으로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소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주가는 2,720원으로서 뭐 80원밖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19% 선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 시가는 내렸지만은 이 장부 가격이나 이런 거로 봐서는 PBR 장부 가격은 증가를 했고 또 시가총액은 뭐 또 감소한 거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하림이 그 하림 지주가 57.37%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림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생밀자산의 그 회계 투명성이 조금 더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